인천일보 백초 브리핑 시작합니다.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 등 인천 경기자치단체장들은 취임식 대신 재난대비태세 점검으로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한반도가 태풍 뿌라삐룬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인천과 경기자치단체들은 태풍이 물러갈 때까지 24시간 비상대비태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하려던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여객기들이 제때 기내식을 공급받지 못해 줄줄이 운항 차질을 빚었습니다.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이었는데도 아시아나항공이 안일하게 대처한 결과여서 비난 여론이 거셉니다. 인천 월미도 문화의 거리 놀이기구에서 사고가 잇따르면서 안전 불안감이 커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사 항목을 세분화하고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안양 석수동 연현마을 주민들이 인근 아스콘 제조공장의 재가동 움직임에 반발해 초등생 자녀들의 등교 거부를 예고했습니다. 1급 발암물질이 검출돼 가동 중단됐는데 최근 공장 재가동 허가를 신청하자 나온 집단 행동입니다. 인천 송도 909 신국제여객터미널 일원을 복합관광단지로 조성하겠다는 골든하버 개발 프로젝트. 인천항만공사가 지지부진한 국내외 투자 유치 반전을 위해 골든하버에 카지노를 유치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 브리핑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월요일 인천일보 지면에 실린 주요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인천판 1면과 3면 종합면, 경기판 1면과 3면 종합면 보시겠습니다. 민선 7기 지방자치 시대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런 내용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이 박남춘 시장이 임기 첫날인 어제 재난안전상황실로 출근해서 태풍 뿌라삐룬의 한반도 북상에 따른 피해와 대비 상황을 보고받는 것으로 시정 업무를 시작했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박 시장은 태풍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서 원래 오늘로 예정됐던 취임식을 전격 취소하고 대신 현충탑 참배한 뒤에 곧바로 시청에서 재난안전 대비 업무에 들어가기로 했다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금요일 시장 비서실장으로 한세원 문화재과장, 행정관리국장에는 조인권 해양항공국장, 인사과장으로 김지영 서부여성회관장을 내정했고요. 같은 날 정무부시장에는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남구갑 당협위원장, 대변인의 김은경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을 각각 내정을 했는데 이 두 사람은 공모 절차가 남아있어서 임명까지는 앞으로 한 달가량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내용, 인수위원회에서 결정했던 주요 시책 사업에 대한 점검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도 태풍에 대비한 재난안전대책 보고를 받고 어제 북부청사에서 오늘 진행하기로 했던 도지사 취임식을 전격 취소했고요. 대신 어제 수원에 있는 현충탑을 찾아서 참배하고 곧바로 도청 재난상황실에 방문해 짧게 취인선서만 하고 태풍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도지사로서 첫 행보를 시작했다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삼선의 연태영 수원시장을 비롯해 인천의 중구, 서구, 동구 등도 단체장 취임식을 취소하거나 간소화하게 하고 태풍 대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런 내용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천판 1면 종합면과 경기판 19면 4면 보시겠습니다. 역시 태풍 뿌라삐룬의 한반도 상륙 소식을 싣고 있습니다. 이 장마 전선의 영향 그리고 태풍의 영향으로 인천 경기 지역에 많은 양의 비가 뿌려지면서 피해가 침수 피해 등이 우려되고 있다는 내용, 그래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기상청이 강조하고 있다는 내용 담고 있습니다. 또 이와 맞물려서 인천 지역 10개 군구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태풍이 물러갈 때까지 24시간 비상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인천판 1면 종합면 기사 보시겠습니다. 아시아나항공에 관한 기사입니다. 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여객기들이 기내식을 제 시각에 공급하지 못해서 줄줄이 운항 차질을 빚었다는 내용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 기준으로 각 나라 17개 노선으로 향하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들이 줄줄이 지연 출발을 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이 기내식 공급을 포기하고 출발하는 항공편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출발 지연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내용인데요. 기존 기내식 공급을 했던 LSG와의 계약 만료에 앞서서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북측에 새로운 기내식 공장을 신축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하지만 그 기내식 공장에서 지난 3월 화재가 발생하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는데요. 화재 발생 이후에도 아시아나항공이 어떻게 기내식을 제 시간에 공급할 것인가 이런 대책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아서 이런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천판 19면 사회면 기사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지난 금요일이었죠. 인천 월미도 문화의 거리에서 놀이기구 사고가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2건의 안전사고가 연달아서 발생한 것인데요. 지난 금요일 오후였죠. 5시 10분쯤 놀이기구 썬드롭이 제동장치 고장으로 7m 높이에서 추락하면서 이 기구에 타고 있던 20대 남녀 5명이 가벼운 상처를 입었는데요. 썬드롭은 42m 높이까지 올라갔다가 급강하하는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지난달 23일에도 놀이기구 사고가 발생했었죠. 이 회전근의 중심축이 기울어지면서 근해에 타고 있던 8명이 발이 땅에 닿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큰 외상은 없었지만 일주일 사이에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이어지면서 관광객들의 불안감이 커가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이 검사 항목을 비롯한 안전점검 규정을 보다 세분화하고 자치단체의 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다는 목소리 담고 있습니다. 이어서 경기판 19면 사회면 기사 살펴보시겠습니다. 안양 석수동에 연현마을이 있는데요. 이 연현마을 주민들이 이 같은 동네에 있는 제1산업개발 주식회사라는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스콘 제조 공장이 재가동을 하게 된다면 이 초등생 자녀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겠다 이런 등교 거부 운동을 선언하고 나섰다는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이 공장은 지난해 이 1급 발암 물질이 검출돼서 공장 가동이 중단됐었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는 안양시에 재가동 허가를 여러 차례 신청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6면 경제면 기사 살펴보시겠습니다. 인천항 최대 역점 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는 송도 909 골든하버 프로젝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현재 국내외 투자자들의 큰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사업 시행자인 인천항만공사가 골든하버 부지에 카지노를 유치해서 분위기를 일신하겠다라는 방안을 내놓고 있고요. 이를 실제로 박남춘 인천시장 인수위원회에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골든하버 프로젝트는 송도 국제도시 909에 들어서는 신국제여객터미널 일대 약 42만 제곱미터 부지의 복합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요. 과연 카지노 유치가 성사가 될지 또 카지노 유치가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가 활성화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인천일보 주요 기사를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인천일보 여기까지입니다. 이슈 돌파보기 시간입니다. 7월 1일자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시대가 활짝 열렸습니다. 인천시와 경기도를 중심으로 그동안 시정과 도정 인수 작업은 어떻게 해왔는지, 앞으로 시정과 도정의 방향은 어떻게 전개가 될지, 또 취임식 풍경 등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일보 이인수 편집국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박남춘 인천시장, 이 인천시장 당선인 시절의 인수위원회였죠. 새로운 인천준비위원회가 지난주 금요일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종합보고회를 열었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이었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이날 오전 그 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그 인천교통공사에서 그 종합보고회를 열었습니다. 그 위원회는 이날 향후 4년간 시정의 기본 줄기로 시민사회와의 협치와 소통, 이 부분을 아주 재차 강조했습니다. 준비위는 이를 위해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조례를 제정을 하고 또 민간협치위원회와 시민참여형 연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인천시와 자치군구 또 마을까지 이어지는 협치 시스템, 이것이 향후 4년간 인천시정의 큰 틀이 되겠군요. 그렇죠. 박남춘 인천시 정부가 앞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게 이제 서해평화협력 중심도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의 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아마 별도의 그 기구를 설치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준비위는 이를 위한 세부 실천 과제로 강화교동산단의 통일경제특구 추진, 또 백령공항 건설 추진, 그다음에 서해 남북평화도로의 영종도 기점화 사업 등을 제시를 했습니다. 또 이와 함께 원도심 개발을 통한 도심 균형 발전, 교통망 정비와 확충, 부채 해소, 세수 확충 등을 핵심 추진 항목으로 이렇게 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인천은 최근 한 20여 년 사이에 이 보수, 진보, 다시 또 보수, 또 진보 이렇게 이어지는 지방 권력 교체가 되풀이되어 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다소 혼선도 우려된다 이런 지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충분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 정권이 바뀌면 전임자가 해온 정책을 이제 깎아내리고 또 이제 의미를 축소하고 또 많은 것들이 이제 없어져 버리는 이제 부정적인 어떠한 그 인식을 토대로 한 그 소멸 형태가 이제 계속 되풀이되어 왔었습니다. 여기에는 뭐 여야 뭐 구분이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와중에 이제 수 없는 시행착오와 혼란이 뒤따르면서 효율적인 행정 집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어디로 가겠습니까? 시민들이죠.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뭐 명쾌하게 이런 분야의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는 경우는 거의 이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는 좀 선임자들의 정책이나 행정을 발전적 비판적으로 계승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매우 중요한 지적을 해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취임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임기가 7월 1일 어제부터 시작됐고 오늘 대부분 이제 취임식이 있을 예정인데요. 이 태풍이 북상 중이면서 취임식 행사를 이렇게 축소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잇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박남춘 시장도 당초 이제 2일 오전 시청한 미래광장에서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석하는 그 열린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특정 인사들한테 이제 초청장을 발송하지 않고 시간과 장소만 알려줘서 관심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제7호 태풍 이제 뿌라삐룬이 한반도로 북상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취임식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제 1일 오전 인천시 재난안전상황실로 출근해서 태풍 북상에 따른 대비 상황을 파악하는 것으로 이제 본격적인 시장으로서의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예, 박 시장은 오늘 아침 수봉공원 현춘탑 참배를 마친 다음 취임식 없이 곧장 시청으로 출근해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고요. 또 이제 홍인성 중구청장, 뭐 기타 또 다른 이제 여타 동구청장이든 몇몇 그 구청장들도 같은 이유로 취임식을 이제 취소하고 태풍 북상에 따른 대비태세 점검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경기도로 넘어가 볼까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번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경기도민뿐만 아니고 전 국민의 시선이 가장 많이 집중됐던 곳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 지사 역시 이제 각계 전문가 한 20여 명으로 인수위원회를 꾸렸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색깔을 내기 위한 도정 준비에 그간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4년 동안 펼쳐질 경기도정, 이른바 이재명표 경기도정의 방향이 궁금합니다. 네. 평화의 시대 새로운 경기도를 모토로 공정한 경기도 만들기에 전력을 기울인다 이런 방침입니다. 사람 중심의 공정한 경제, 또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든다는 거죠. 이재명 지사는 또 본인이 성남시장 재임 시에 추진하면서 많은 논란과 함께 관심을 끌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무상교복, 그다음에 청년 배당, 또 무상 산후조리, 그리고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실천을 했는데 이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해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취임식 일정도 여러 차례 바뀌는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다고 하는데 특별한 배경이 있었습니까? 특별한 배경은 아니고요. 이재명 지사 취임식은 당초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최근 남북 평화 무드의 상징성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장소라는 것이 이제 크게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엄정하게 선발된 도민 13명으로부터 도지사가 임명장을 받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북상 중인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비가 내린다는 예보에 따라서 의정부 경기북부청사 실내죠. 그걸로 변경이 됐다가 결국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지사는 이제 1일 날 어제 오전 수원 현충탑을 참배하고 그다음에 도청으로 출근해서 재난안전 종합 상황실에서 비상근무 중이던 직원들만 지켜보는 가운데 간단히 취임 선서를 했고 취임사도 서면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이어서 재난비상대책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도지사로서의 공식 행보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우리가 생각했던 화려한 취임식을 이번 이 북상하는 태풍이 어찌 보면 막았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취임식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취임 풍속도도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네. 과거에는 이제 지나치게 화려하거나 또 격식에 얽매인 일부 취임식이 자주 이제 그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었죠. 이번에는 그 검소 간소화, 그 다음에 예산 낭비 근절, 격식 탈피 등의 중점을 두고 이제 치러지는 곳이 많아서 눈이 좀 띄었습니다. 네. 경기도의 경우는 이제 별도의 행사를 아예 안 하거나 또 원래 회의로 대신하는 곳이 이제 상당수였습니다. 특히 백군기 용인시장 같은 경우는 취임식에 앞서서
이른 아침 이제 거리 청소에 나서는 등 환경 미화원들과 일정을 같이 하는 것으로 첫 발을 내디뎠는가 하면요. 네. 엄태준 이천시장은 이제 의전이 없는 그런 취임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네. 또 하나 눈에 띄는 데가 있는데 이제 포천시의 경우입니다. 전임 김종천 시장 이임식과 신임 박윤국 시장 취임식을 동시에 열어서 정치적 입장을 초월해 시민 화합회장으로 이 취임식을 승화시키는 사례를 만들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 네. 전임자 떠나는 사람과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네, 동시에 이 취임식을 하는 거군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색다른 것 같네요. 인천은 어떻습니까? 그러게 뭐 간소하고 검소하게 그다음에 또 시민 참여형으로 치른다는 컨셉은 대동소이합니다. 근데 인천 기초단체 자치단체들의 경우는 거의 이제 모두 취임식을 예정을 해놨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역시 태풍의 영향으로 한 절반 가량이 취임식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눈에 띄는 경우라면 도성훈 교육감을 좀 꼽을 수가 있는데요. 도교육감은 취임식에 앞서서 현충탑을 참배한 뒤 청선학교에 가서 장애 학생 등교를 돕는 일일 교사로 나설 계획입니다. 뭐 여러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예년과는 다른 그런 간소하거나 격식을 탈피하거나 이런 취임 행사로 이제 단체장으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데 이런 초심들이 시민을 위하고 지역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또 다른 형태의 보여주기식 발로가 아니라 단체장으로서의 임기 내내 좀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말씀대로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라 진정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을 다짐하는 그런 취임 행사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말 주신 분 인천일보 이인수 편집국장이었습니다. 이슈 톱파보기 오늘은 새롭게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 지방행정의 방향과 취임 분위기 살펴봤습니다. 생생정보 알려뷰 날씨 정보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100에서 25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저지대 지역과 상습 침수 지역 등은 피해가 우려되는 곳인 만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인천 수원 27도, 용인 의정부 26도, 평택 28도를 보이겠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 좋음, 자외선 지수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해양 정보입니다. 대부분 해상에 바람이 매우 강하고 물결도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 치는 곳이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은 서해중부 앞바다 초속 6에서 10m, 물결은 최대 2m로 일겠고 서해중부 먼바다 초속 10에서 14m로 불며 물결은 최대 2.5m로 일겠습니다. 오늘의 한마디. 오랫동안 꿈을 그리는 사람은 마침내 그 꿈을 닮아간다. 프리드리히 니체. 이상 생생정보 알려뷰였습니다. 지금까지 7월 2일 월요일 인천일보TV 뉴스였습니다. 저희는 더욱 준비해서 알찬 뉴스로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